오늘은 최근 부동산 완화 정책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서울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서울 지역 오피스텔 투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 때라는 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이 가진 장점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요번에 정부 정책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는 가장 규제가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와 주택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찍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자세히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달에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등록 활성화 방안 그때의 규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세제 혜택이 다 없어져 버렸죠.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에 중과하고, 그러니까 1주택자로서 혜택, 주택수에서 빼주는 부분을 다 이제 합산했었던 게 문제였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양도세 감면도 유지가 되고 종부세 감면 기준도 개선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오피스텔 가격들이 오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보유한 양도 차이 큰 아파트에 대해서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주택수로 선입이 되면서 이제 세금이 중과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세제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그동안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이런 가격이 하락할 때 실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물건이 있다 한다면은 이럴 때 물건을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첫 번째는 지금 같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걸 먼저 통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실제 사례인데, 저희 고객분이 그 분당 정자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살고 계신 거는 그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 그리고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 그 상록 우성 아파트라는 데에 살고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이 일을 했었는데, 당시 초창기에 저희 고객분이세요. 그때 아파트를 2007년도에 이제 그 상록 우성 아파트가 3, 4평 기준으로 한 6, 7억대 정도, 8억대까지 매물이 형성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분이 그때 했던 얘기가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애물단지 같다,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별로 재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입지면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은 역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입지적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준주거 지역, 업무 지역, 상업 지역에 들어서다 보니까 교통 입지적으로는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입지 지역이 좋은데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물건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이분이 갖고 있던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면 이제 이 이후로 아파트가 하락 시장이 접어들면서 향후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후에 제가 이제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피스텔이 요즘 효자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번 보면은 2014년도를 2012, 13, 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상록 우성 아파트 8억 하던 게 5억대, 4억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반면에 오피스텔은 같은 시기인데 1억 한 6, 7천 했던 게 2억 6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은 결국 전월세 시세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실제 사용 가격이 가장 중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이 당시 시기와 되게 맞물려서
좀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일 포인트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서울 지역 오피스텔 지금 투자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실제 물건들을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살펴볼 건데, 사실 그냥 제가 인터넷상으로 가볍게만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도 2, 3억대, 수도권 2, 3억대 저희가 우리 매물 계속 현장 탐방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대사업용 물건에 대해서 탐방을 하다 보니까 최근 서울 지역 오피스텔 제가 한번 그냥, 이거는 저도 현장 답사 안 하고 제가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매물, 그냥 무작위로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에 있는 매물 하나,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마곡에 있는 매물 하나, 그리고 마포에 있는 매물 하나를 갖다가 원룸 오피스텔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전세가는 매매가를 다 넘어섰어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다 비쌉니다. 지금 이 매물들 공통적으로. 일단 왕십리 초역세권 입주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 현재 매매 시세가 1억 6천짜리인데 얘가 월세는 1000에 70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207세대. 자, 그러면 1000에 70이면 수익률 5.6%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사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사놓게 되면은 이 지역 상가 임대료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안정적으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물론 번거로움은 있어요. 세입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번거로움은 있지만, 은퇴를 맞으시거나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물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죠.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 역세권 바로 역 출구와 연결돼 있는 9호선 공항철도 연결 환승역입니다. 심지어 급행역이고요. 매매가 1억 8,500인데 월세 시세는 1000에 75만 원. 수익률은 5.2% 수익률. 그리고 브랜드나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황금성도 어느 정도 갖춘 매물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마포 매물은 더 웃겨요. 매매는 1억 4천인데 전세는 1억 5천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월세는 1000에 65만 원. 그러니까 수익률은 6%대. 이런 매물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역시 지하철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지하철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중심에 있고, 주택수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월세 수익률도, 현재 금리는 뭐 대출 금리가 6%대, 뭐 은행 이자도 한 4%대 한다고 하지만, 이 계속 갈 거라고 여러분들 누구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그런다면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로서도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임대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액 투자를 나선다면은 이런 매물들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서울 오피스텔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교통입지 여건. 이건 늘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도보로 우리가 가능한 거리에 있는 세입자들이 선호할 만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황금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최근에 특히 서울 지역은 땅이 작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빌라 같은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빌라거든요. 근데 그래도 100세대가 넘어가면 관리 체계도 갖춰지고 사람들이 선호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황금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세대수 1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 오피스텔은 전세가비율이 최소 80% 넘는 걸로 찾아야 돼요. 임대 수익률은 현재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5% 이상을 잡더라도 적절한 매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5% 이상, 또 실거주 가능한 전용 10평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전용 10평 이상 투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간은 내가 실거주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수익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봐서 3% 이상 정도면은 적정한 매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 위치해서 만약에 정의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8년, 10년 그리고 보유하면서 번거로움이 있다 한다면은 일반 임대사업이 등록 가능한 사무실로서도 활용성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은 광화문 지역, 마포 지역, 그 다음에 이런 오피스 지역에 밀집한 곳은 실제 이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일반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데들이면은 더 좋을 것 같다면 이런 것도 체크 포인트에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후 업무 지역 접근성 우선 고려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다든가, 그다음에 여의도나 광화문, 마곡 이런 데들 오피스 지역이 많은 이런 지역을 배후지로 검토한다고 그런다면은 요 5가지 기준 정도를 우리가 기준 포인트를 잡고 물건 선택한다면 좋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기획적으로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들을 선별을 하면서 임대사업용 물건을 시리즈로 지금 수도권 2, 3억대 하는 거와 동일하게 같이 한 번씩 촬영을 해보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오피스텔 이런 기준이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뭐 임대사업용 목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선택을 해야 돼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투자 시 고려해야 사항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조정지역 해제 결과 주택수 문제가 없고 만약에 1, 2억대 소액 투자자, 1억 미만 소액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투자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실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위해서 수도권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 2인 가구 대상으로 한 서울 오피스텔은 공실 없는 가장 안정적인 매물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익률만 맞춰준다 그러면 최적의 임대사업 물건이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엑시트, 황금성, 내가 만약에 돈이 급해서 판다는 걸 고려했을 때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황금성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입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하철 도보 5분 이내, 500m 이내에 해당한다든가 반경. 그 다음에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건축 연도도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거. 그 다음에 주차도 만약에 뭐 주차 타워가 아니라 자주식 주차로 돼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솔직히 아파트보다 훨씬 황금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하면서 황금성도 괜찮은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 한다면은 이런 매물들 잘 선택한다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물건들을 앞으로 시리즈로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서울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 때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